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수확은 잘 됐다는데 왜 밀가루 값은 또 올랐지? 풍년이라는데 왜 라면은 비싸지? 그냥 물가 올랐네 하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다 들으시고 나면 마트에서 장 볼 때 기분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전 세계 곡물 시장에는 ABCD라는 말이 있어요. ADM 번기 카길 루이 드레피스. 이 네 회사의 앞 글자를 딴 표현인데 이 네 곳이 전 세계 곡물 거래의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정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닌 민간 기업. 네 곳이 전 세계 식량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밀의 99%, 옥수수의 97%, 콩의 80%가 수입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 곡물 대부분이 이 네 회사의 손을 거쳐서 들어오죠. 우리 식탁을 사실상 이 네 곳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마 카길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카길은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이라 재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정확한 규모를 알기가 어려워요. 추정 연매출이 약 240조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매출과 거의 맞먹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카길은 곡물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배를 갖고 있어요. 항구를 갖고 있고 저장 창고를 갖고 있고 농민에게 씨앗과 비료를 팔기도 해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카길이 관여하지 않는 단계가 거의 없는 거죠.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완성되면 경쟁자가 끼어들 틈이 사라지고 중간에서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풍년이 들어도 공급이 충분해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카길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냐면 한국 축산 농가에서 쓰는 사료의 원료도 카길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닭이나 돼지가 먹는 옥수수, 콩 사료도 결국 이 회사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고기 가격도 이 회사들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2007년 사례를 볼게요. 그해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발했어요. 밀 가격이 1년 만에 130% 올랐고 쌀 가격은 217% 올랐거든요. 이집트, 하이티, 인도네시아에서 식량 폭동이 터졌고 세계식량기구는 긴급사태를 선언했죠. 당시 언론은 가뭄과 이상기후 탓으로 돌렸는데 경제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다른 원인이 나왔어요. 실제 공급 부족은 전체의 5%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왜 200% 이상 올랐을까요? 바로 금융투기 자본이 식량 선물 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원자재 선물 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요. 그러자 헤지펀드, 투자은행, 연기금이 식량 선물에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밀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내려는 거였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실제 공급량과 무관하게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려놓는 것처럼 식량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주가 폭락의 결과는 손실이지만 식량 가격 폭등의 결과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당시 보고서에서 금융, 자본의 유입이 식량 가격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높였다고 명시했어요. 먹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의 투기가 실제로 사람을 굶겼다는 거예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나라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밀 가격이 한 달 만에 40% 뛰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카길을 포함한 식량 트레이딩 회사들은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죠. 전쟁이 나면 총을 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혼란으로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사람들도 따로 있거든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쌀을 포함해도 약 20%예요. 쌀을 빼면 5%도 안 돼요. 만약 세계 곡물 시장이 마비된다면 한국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정부 비축량 기준으로 밀은 약 2개월치예요. 2개월.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던 거 기억하세요? 식량이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해요. ABCD 회사들이 전 세계 주요 곡물 산지 인프라를 선점한 게 수십 년 전 일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움직여도 그 격차를 좁히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밀가루 값이 오를 때 그냥 나쁜 운이야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왜 오르는지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 이해에서 더 나은 소비 선택과 투자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원전은 블룸버그 기자 하비에르 블라스와 잭 파시가 쓴 얼굴 없는 중개자들이에요. 세계 자원시장의 이면을 10년에 걸쳐 취재한 책인데 식량 챕터만 읽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달아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코발트와 리튬 그리고 그 광산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